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과 이제 띄어쓰기를 공부하게 됐는데요. 띄어쓰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특히 뭐 미국인이다, 영국인이다, 막 이런 사람들은 우리말에서 띄어쓰기를 공부하려고 하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말의 띄어쓰기가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는 뭔가 뒤에 많이 붙는 형태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사가 붙는다, 어미가 붙는다, 접사가 붙는다. 그래서 조사, 어미, 접사를 붙여쓰고 나머지는 띄어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텐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띄어쓰기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 그 첫 번째 제목 띄어쓰기 1이라고 되어 있는 위에 제가 매 단원마다 작은 어떤 들어가는 말이라고 할까요? 서론 같은 말을 제가 붙여놓는데 진정한 한국인이 되는 길이라고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띄어쓰기가 굉장히 힘들고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 조상부터 만들어낸 우리 언어가 우리말이 가끔 우스운 얘기로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종대왕 때 미치겠어 띄어쓰기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띄어쓰기라는 것은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 한자처럼 우리도 띄어쓰기 안 했어요. 안 해서가 어느 순간부터 띄어쓰기를 했는데 띄어쓰기를 하게 된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모든 나라의 언어는 다 띄어씁니다. 단어별로 띄어쓰게 돼 있어요. I 띄어쓰고 M 띄어쓰고 탐 띄어쓰게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런 식으로 모든 나라가 띄어쓰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조상들이 만든 언어 자체가 뒤에 뭔가 붙는 녀석들이 많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기 어려운 형태로 언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글자 만든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말에 있어서 띄어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완전히 정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서론 부분에다 한 말이 그건데 통달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완전히 정복해다. 나는 띄어쓰기를 절대로 안 틀려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띄어쓰기 문제는 어떤 형태의 시험이든지 띄어쓰기 문제는 틀리지 않을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글을 쓰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전을 옆에 놓고 아니면 이런 태블릿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를 앞에 놓고 표준 국어 대사전을 항상 찾으면서 띄어쓰기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다 안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아시겠고 좀 쉬운 얘기부터 할게요.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이라고 제가 해놨어요. 기본 원칙. 자, 이거는 우리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언어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원칙은 어떻게 하느냐? 단어는 띄어쓴다 이거예요. 띄어쓴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띄어쓰기 할 때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근데 띄어쓴다 할 때는 이렇게 띄어쓰세요. 알겠죠? 띄어쓰세요. 구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단어를 띄어쓴다 그랬을 때 이제 알았어요, 선생님. 뭘 알았어요? 우리 단어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의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음절, 형태소, 단어까지 공부를 했어요. 단어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끝났네요. 왜? 단어는 몇 개의 품사죠? 9개의 품사. 우리말에 있어서의 9개의 품사는 대표적으로 뭐죠? 체언. 대표적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9개 품사가 얼마 안 되니까. 체언이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 그죠? 그 다음에 관형사. 그죠? 자, 섞어서 하지 말고 수식언. 그죠? 수식언. 그 다음에 용언. 그 다음에 독립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체언하면 대명사, 수사, 명사에서 3개 들어가고요. 수식언 하면 관형사, 부사에서 2개 들어갑니다. 용언은 형용사, 동사에서 2개 들어가고요. 독립언은 하나가 들어가겠죠. 그럼 5, 6, 7, 8개예요. 우리말은 구품사라 그랬는데 왜 여기에 8개 품사만 선생님이 단어라고 설명을 하시나요?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죠? 플러스 구품사에는 조사가 들어가죠. 조사를 우린 뭐라 그럽니까? 관계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말은 기본 원칙 띄어쓰기는 단어는 띄어쓴다라고 얘기했을 때 구품사는 띄어쓴다.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동사, 형용사, 감탄사, 조사의 9개 품사는 띄어쓴다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주의하셔라. 무슨 얘기죠? 조사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띄어쓰지 않습니다. 됐죠? 조사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띄어쓰지 않는다. 그러면 단어 중에 뭐요? 8품사. 조사를 제외한 8품사는 띄어쓴다가 답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바로 접어조. 많이 했죠? 접어조. 접어조가 뭐예요? 접어조가 접사, 접미사, 접두사. 그 다음에 어미, 그 다음에 조사는 얘는 뭐예요? 단어에 들어가지만 의존성이 강해서 형식 형태에서 들어가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 녀석들 모두 앞에서 우린 뭐라 그래요? 형식 형태에서. 형식 형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그 띄어쓰기 그 맞춤법 규정에 써 있는 거 말고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형식 형태에서는 붙여 쓰고 실질 형태에서는 띄어 쓴답니다. 됐습니까? 자, 형식 형태에서는 붙여 쓰고 실질 형태에서는 띄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8개의 품사는 모두 띄어 쓰며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그 중에 아홉 번째 품사 조사는 붙여 쓰고 접미사, 접두사, 어미는 붙여 쓴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한번 예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보리가 밥을 먹으니 나는 매우 행복하다. 있죠? 자, 우리 보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길거리에 버려져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피곤이 상접해가지고 떼꼬리가 찌릿해가지고 말이야. 그러고 있었던 보리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 근데 그 녀석에게 밥을 주니, 그죠? 밥을 먹으니 나는 행복하다. 자, 가만히 보세요. 이 녀석을 보세요. 보리가 이거 뭐예요? 조사죠? 밥을 조사죠? 은이 어미죠? 행복하다. 이거 뭐예요? 접미사입니다. 접미사예요. 아하, 알았다. 행복 명사. 그죠? 먹다 동사 어간, 밥 명사, 보리 명사. 그렇다면 이 녀석들은 모두 띄어쓰는 녀석이니까 이렇게 띄었었어요. 그죠? 밥이 명사니까 띄었었습니다. 먹다가 동사니까 띄었었습니다. 행복 명사니까 띄었었어요. 그래놓고 요 녀석들 하다, 은이, 을, 가 이 녀석들은 접어조죠. 접어조입니다. 그래서 형식 형태소들이에요. 그래서 붙여 쓴 거예요. 아우 선생님 되게 쉬운데요? 당연히 쉽죠. 그죠? 이 정도는 쉽습니다. 이 정도는 쉬운데 이제 좀 더 헷갈리는 얘기들, 여러분들이 혼동이 되는 그런 녀석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한번 슬슬 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팔품사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즉 단어이냐 아니냐만 알면 우리는 띄어쓰기를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문 한번 보세요. 노루발은 가늘고 길다 그랬어요. 자, 노루를 잡았어. 그랬더니 그 노루의 발을 보니까 엄청나게 길더군. 그럼 뭐예요? 명사와 명사가 만났죠? 그거 뭐예요? 각각 9개의 품사, 특히 띄어써야 하는 8개의 품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띄어쓰게 돼요. 그런데 노루발로 못을 뽑았어요. 이거 있어요. 이건 당연히 뭐죠? 노루하고 발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낸 합성 명사죠. 합성 명사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잘 보세요. 앞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하면 노루 뛰어다니는 노루 머릿속에 그려지죠. 귀때기 이렇게 달려가지고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가 만나요. 그럼 이 녀석이 노루예요. 노루의 발이라 그러면 노루의 발이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근데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노루발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공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뜻이 달라졌죠. 노루라는 것과 발이라는 것의 뜻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으니까 얘는 하나의 단어다 그래서 당연히 붙여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면 안 돼. 띄었었어요. 아는 부정부사로 뒤에 단어와 띄어 쓴다 그랬습니다. 요거 앞에 했었죠? 짧은 부정해가지고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선생님 잘못 쓰셨어요. 미안해요. 어떻게 써야 돼요? 안 돼 이렇게 써야 되죠. 선생님 너무 헷갈려요.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이거 안 돼요. 돼요의 줄임말은 안 돼요. 근데 선생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 그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왜 돼요의 줄임말이라고 해서 안 돼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건 조금 지금 띄어쓰기하고는 조금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알아둬야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돼의 기본형이 뭐예요? 되다예요. 되다가 기본형이고 이게 바로 뭐죠? 종결어미, 어말어미 다를 붙여서 기본형을 만들어주죠. 그런데 문장에서 쓰이기 위해서는 다 말고 다른 녀석들도 붙일 수가 있어요. 어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안 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동사의 어간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쓴 거랑 똑같아요. 밥, 먹 이렇게 쓴 거하고 안 돼 이렇게 쓴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죠? 이거 어떻게 밥 먹어 이렇게 어미를 붙여줘야 되죠. 얘도 안 돼요 해가지고 어미를 붙여줘야 돼요. 근데 안 돼요를 축약할 수 있으니까 그냥 돼 이렇게 쓴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맞춤법 안 되다, 되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살짝 드렸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띄어쓰기예요. 자, 안 돼. 그럼 이건 부정부사 뒤에 부사의 수식을 받는 용언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거 참 안 됐다 그랬어요. 안 됐다. 이 안 됐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붙여 쓴다는 얘기죠. 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죠. 노루발이 공구가 만들어진 것처럼 이거는 그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아라는 뜻이라면 안 됐다는 얘기는 불쌍하다는 어떤 의미를 새롭게 갖게 되죠. 그래서 붙여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한번 타고 네가 한번 타자. 내가 한번 해볼게. 이거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한 번을 이렇게 띄어쓴다라는 얘기는 한 번을 띄어쓴다는 얘기는 얘가 뭐예요? 횟수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앞에서 관형사처럼 수식을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한번 해볼게. 이건 뭐야?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 야, 한 번 하지 말고 두 번 해. 이거 장난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라는 것은 시도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1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1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띄어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1회, 그 다음에 요거.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두 번 타고 네가 두 번 타자.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한 번 해볼게, 내가 두 번 해볼게. 그럼 이미 띄었어야 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띄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띄었어야 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try. 이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제가 이런 거 덧붙였어요. 우리말, 우리글, 우리나라는 붙여 쓰지만 우리 집은 띄어 쓴다. 헷갈리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주비빔밥 함흥냉면은 하나의 단어로 인정하여 붙여 쓰지만 춘천 막국수 영광굴비를 국어사전에 찾으면요. 안 나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얘는 하나의 단어로 인정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완벽하게 우리말의 띄어쓰기를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선생님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재를 쓸 때도 띄어쓰기 제일 두려운 건 띄어쓰기예요. 띄어쓰기 틀릴까봐 가장 두렵고 제 교재에도 띄어쓰기 틀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어차피 제가 아무리 완벽한 인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3번, 4번 막 교정을 하고 전문 교정사한테 교정을 시키고 막 해야 되는데 뭐 언제나 뭐 교재를 만드는 게 뭐 바쁜 일이다 보니까 바쁘게 뭐 출간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시간이 없고 돈도 부족하고 막 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완벽하게 띄어쓰기를 정복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럼 선생님, 전주비빔밥이나 함흥냉면이나 춘천막국수나 다 비슷한데 그걸 하나 띄어쓰고 하나 띄어쓰지 말라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지만 표준 국어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게 시험에 나오나요? 절대로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전주비빔밥 붙여쓰고 함흥냉면 붙여쓰고 춘천막국수 영광굴비 띄어쓴다는 걸 문제로 낸다면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행히.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공부할 수 있으나 내가 우리말의 띄어쓰기를 완벽하게 정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언제나 조금 좋은 시대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국어사전을 찾아볼 수 있죠. 그럼 표준 국어사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보시고 함흥냉면은 붙여 쓰는데 춘천막국수는 띄어 쓰는구나 정도를 그냥 그때그때 보시는 거예요. 그래 또 잊어버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어딘가에 내가 글을 기고한다거나 싣거나 할 때에 웬만하면 표준 국어대사전, 국어사전을 참고하여 웬만하면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다 옳게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시험 보는 데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제가 저보조를 제목으로 했어요. 부제목으로 했어요. 무슨 얘기냐? 붙여 쓰는 녀석들, 조사, 어미, 접수. 이거 알았어요. 붙여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예요. 조사인데 조사같이 않게 생겼거나 어미인데 어미 같지 않게 느껴지거나 접두사인데 접두사처럼 느껴지지 않거나 전미사인데 전미사처럼 느껴지지 않는 녀석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겁니다. 자, 밥은커녕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쓰다가 밥은커녕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밥은커녕 이렇게 쓰는데 아이고야 이 커녕을 말이야 나는 띄었었네. 이게 붙여 쓰는 거였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잘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 치고서 사람 치고 철수는 너 하고 그죠? 사과하며 배하며 사고 싶다 많음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사라는 거를 잊지 말아주시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조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인다 그랬어요. 자, 조사로 쓰이고 부사로도 쓰인다. 지금 저보조니까 조사 먼저 정리하고 있는데요. 조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인다. 당연히 구분하셔야 되겠죠. 조사인 경우에는 저보조 형식 형태소니까 앞에 말에 붙여 쓰는 거고요. 부사인 경우에는 독자적인 하나의 품사이고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장같이, 새벽같이, 소같이 이건 어때요? 전부 다 체언이죠. 체언 뒤에 바로 플러스 조사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사일까 아닐까라는 걸 구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바로 체언 뒤에 바로 붙는 녀석이다. 그럼 조사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예상한 바와 같이 이 경우는 어때요? 바와 무엇과 이런 식으로 될 때에는 부사로서 다름없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 녀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모두 같이 함께라는 의미, 함께라는 의미를 갖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같이 가자, 모두 함께 가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일생을 함께 할. 그죠? 얘는 아예 하나의 동사로서 함께 하다, 같이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잘 보시면 바로 체언 뒤에 붙으면서 같이가 바로 체언 뒤에 붙으면서 그 녀석과 같은 유사한 이런 의미일 때는 조사로서 붙여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어떤 상황 같은 거, 예상한 바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이나 절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어떤 상황, 그죠? 이런 것이 나타날 때는 부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모두 함께 이런 의미 부사, 그죠? 그 다음에 같이 하다 동사.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띄어쓰기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뜻을 모두 다 이런 경우는 뭐야, 이런 경우는 뭐야 라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환경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밖에는 쉬워요.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했을 때 당연히 체언 뒤에 바로 붙게 되니까 이 녀석이 조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것 말고 그 위에는 전혀 없다, 더 없다 그러면서 밖에가 쓰일 때는 뒤에 부정이 나오죠. 뭐 어때요? 않았다 있죠. 남지 않았다. 김부정문 나왔죠.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됐죠. 근데 문 밖에 이건 뭐예요? 밖이라는 명사 뒤에 조사가 붙은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밖에가 또 다른 형태가 하나 나오는데 그 부분 보면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부사격 조사 보다요. 기차보다 비행기가 빠르다. 근데 너는 보다 열심히. 이건 뭐 어때요? 쉽죠? 너는 보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얘는 띄어쓰는 게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예문들과 함께 그것이 품사가 무엇이며 띄어써야 되느냐, 붙여 써야 되느냐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러네. 이건 나 몰랐던 건데 하는 부분만 하이라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다 같은 건 지금 잠깐 보시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같이 밖에 보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같이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함께라는 의미가 들어있을 때는 우리가 띄어쓰는 녀석, 부사 혹은 동사로 쓰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쓸 때는 역시 부사다라는 거, 그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조사로 쓰이면서 어미로도 쓰인다 그랬어요. 라고. 이 녀석은 띄어쓰기와 관계없이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격조사, 인용격 조사에서 라고 쓰인 거 보이죠? 아우라고 보조사 쓰였죠? 그 다음에 친구 사이라고, 이건 뭐예요? 연결어미. 그 다음에 어떤 분이라고 하고 종결어미죠. 문장이 끝나는 거 느껴지죠? 그래서 얘는 눈으로 보시고, 조사와 어미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근데 조사와 어미는 저보조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모두 다 붙여 쓰는 거. 됐죠? 그래서 얘는 띄어쓰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만. 자, 이 녀석의 포인트는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시간.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 요 녀석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시간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의존 명사고 나머지는 붙여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난 여행만 좋아해. 체언 뒤에 바로 붙었죠. 난 그것만 좋아해. 바로 체언 뒤에 붙었죠. 하나만 알고 바로 체언 뒤에 붙었죠. 됐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이것도 체언이에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이렇게 하면 이것도 체언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붙여 쓰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만 이건 뭐죠? 시간을 나타낼 때 의존 명사다. 됐습니까? 1년 만에 역시 시간을 나타낼 때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쓴다라는 거.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시간을 나타내는 만. 그 다음에 뒤에서 또 하겠지만 지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지. 됐습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만지. 그죠? 만지작 합니다. 시간과 관련돼서 만지작이 이 녀석들이 의존 명사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로 한번 보겠어요. 대로뿐만큼은 공통점이 있죠. 한번 훑어보세요. 괄호 쳐 있는 부분에 체연 뒤는 조사, 그 다음에 대로 관형사 뒤는 의정명사, 그 다음에 관형사형 뒤, 그 다음에 뿐 뭐예요? 체연 뒤는 조사, 관형사형 뒤는 의정명사, 체연 뒤는 조사, 관형사형 뒤는 의정명사.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체연이 떡 나왔다. 그러면 체연 뒤에는 무엇이 나올 수 있느냐? 조사가 붙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체연 뒤는 조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관형사를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관형사형. 관형사형은 관형사가 아닌데 어미가 어떤 용언에 붙여서 관형사처럼 쓸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두 개, 관형사형이든 관형사든 반드시 뒤에는 뭐가 붙을까요? 체연이 붙겠죠. 체연이 붙습니다. 무슨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조사냐 아니냐 띄었어야 되느냐 붙였어야 되느냐 고민할 때 앞에 관형사형 특히 뭐예요? 은는 을던 제가 얘기하죠. 은는 을던 뒤에 붙는 녀석은 바로 체연으로서 앞에 수식을 받는 녀석 바로 의존명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만 빼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살펴본 대로뿐만큼은 체연 뒤면 조사, 체연이 아닌 뒤, 은는 을던 니은이나 리을이 붙어있는 뒤에는 띄어쓰는 바로 의존명사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로 보겠습니다. 법대로 너대로, 그죠? 법대로 너대로, 그죠? 체연 뒤에 바로 붙여 쓰고 있죠. 시키는 들어갔죠. 될 수 있는 는 들어갔죠. 걔를 보세요. 시키는 될 수 있는 이 녀석 들어갔죠. 그래서 바로 대로입니다. 그죠? 띄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학교는 남자뿐이다. 명사 체연이죠. 통일뿐이다. 체연이죠. 근데 뭐예요? 들었을, 웃을, 리을 들어갔죠. 됐죠? 그 다음에 전봇대만큼, 너만큼 어때요? 전부 다 체연 뒤죠. 근데 노력한, 그 다음에 노력하는, 은는 을던 뒤죠. 되십니까? 그래서 대로뿐만큼은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은는 을던 뒤에 붙은 녀석은 띄었으면서 의존명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미와 접사. 자, 지금까지 조사로서 헷갈리는 녀석들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커녕 치고 사고 하며 많은 이런 게 조사구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밖에 보다. 여기서 같이 정도만 주의를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라고는 품사 구분. 그죠? 조사와 어미를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고. 많은 뭐라고요? 시간의 만. 그 다음에 또 하나 붙는 건 문제풀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로뿐만큼은 딴 거 필요 없다. 관형사형이나 관형사 뒤에는 의존명사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미접사의 띄어쓰기. 자, 요 녀석들 띄어쓰기 쉬운 어미들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조사인데 조사 같지 않은 녀석들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어미인데 어미 같지 않은 녀석들 살다시피 한다. 떠났을 걸, 리을 걸, 공부할 밖에. 제가 밖에 말씀드렸죠? 요겁니다. 공부할 밖에. 미래를 위해 공부할 밖에. 그 다음에 공부할수록 믿을지니라 해야겠다. 이런 녀석들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할수록 떠났을 걸 공부할 밖에 공부할수록 믿을지라 전부 다 은는 을던 중에 을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리을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띄어쓰고 싶은 충동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 걸, 리을 밖에, 리을수록 리을지니라. 얘네들 사전 찾아보면 거리라고 나오지 않고 리을거리라고 나와요. 리을을 얘가 가지고 있어요. 어미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겠다 같은 경우에는 해야 원래는 하겠다예요. 그럼 이 녀석은 띄었었던 녀석이죠. 근데 얘가 딱 생략이 되면서 이 녀석 뭐죠? 이 녀석은 어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붙였어야 하는 녀석인데 지 부모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부모에 가서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야겠다는 이 녀석 자체가 어미이기 때문에 붙였은 녀석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전미사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될 거 들쯤 간상하 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따로 제가 띄어쓰기 규범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씨 하고 부를 때는 어때요? 문씨 아저씨 할 때는 띄었습니다. 그죠? 제 가문은 문씨 가문입니다 할 때는 붙였쓰고요. 그거 이제 나중에 또 정리를 하게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십여의, 여, 당, 적별, 짜리, 가량, 어치, 째 이 녀석들 특히 짜리, 어치, 째 이런 것들은요. 그 뒤에 또 공부하겠습니다만 수량을 나타내는 의존명사하고 굉장히 헷갈리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녀석들, 아, 그렇구나 하고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녀석들이 전미사임에도 불구하고 전미사 같지 않고 수량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처럼 그런 느낌을 갖는 녀석이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간칸 한번 볼게요. 간칸. 100일간 집중해서 공부했다 했을 때, 자, 100일간. 여기 했을 때 100일간 이렇게 하면 100일간 하면 붙여 쓴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이 녀석은 전미사니까. 전미사니까 붙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로 든 서울과 부산 간, 부모 자식 간, 좋든 싫든 간에 이 간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요 간은 사이를 나타내는 요 간은 반드시 의존 명사죠. 그래서 부모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 해가지고 이렇게 띄어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간, 길이나 넓이의 단위를 나타내는 녀석도 띄어 쓰고, 그 다음에 칸은 이게 물리적인 공간의 의미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건물이나 기차는 이렇게 한 칸, 시험지의 칸, 그 다음에 두 칸짜리 집. 그래서 칸이라고 쓸 때에는 공간 개념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따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일 거예요. 띄어쓰기를 처음 딱 시작하면서 너무 정말 어렵다. 제가 시험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요번에 문법 시험 보죠요? 문법 시험 본다. 띄어쓰기 나와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띄어쓰기가 가장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띄어쓰기라는 게 한국인이라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가장 쉬울까? 그래서 대원칙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걸 좀 더 쉽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무슨 말이겠죠? 형식, 형태. 그러니까 다 버리세요. 그냥 저보조는 붙여 쓴다. 나머지 품사는 전부 다 띄어 쓴다라는 걸 알면 대원칙은 끝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헷갈리는 녀석들. 접사, 어미, 조사, 의존명사. 이 녀석들만 잘 정리해두면 시험에 잘 나오는 녀석들 제가 정리해드리니까 그 녀석들만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팁 같은 거죠. 스킬 같은 건데, 체언 뒤에 붙을 때는 붙여 쓰고, 그죠? 관형사나 관형사형 뒤에 쓸 때는 띄어 쓴다. 이게 모두 다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 풀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정리 노트 만드시고, 문제 푸시고, 저하고 같이 한번 또 문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어쓰기 첫 번째 시간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띄어쓰기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띄어쓰기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말 규범에 의하면 각 단어의 띄어쓰임을, 그렇죠. 단어는 띄어쓴다. 맞습니다. 우리말의 단어는 9개의 품사에 해당하는 9품사를 모두 띄어쓴다. 항상 이런 거 주의하라 그랬죠. 모두는 아니죠. 8개의 품사만 띄어씁니다. 뭐가 제외되어야 되죠? 조사는 띄어쓰지 않고 붙여 쓴다. 우리말의 형식 형태소는 다른 형태소에 항상 붙여 쓴다. 형식 형태소는 뭐가 있다 그랬죠? 접사, 어미, 조사, 접어줘. 됐죠? 자,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한 상황이라도 관습적으로 하나의 단어로 인정된다면 붙여 쓴다 그랬죠? 그 녀석 참 안 되었다. 안 됐다. 이거 있죠? 참 안 됐다. 이거 할 때 붙였었죠? 띄어쓰지 않는다. 붙여 쓴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띄어쓰기가 잘못된 건 뭐냐 그랬어요. 제가 일단 한번 이게 띄어쓸 수 있느냐. 제가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하지 마세요. 농담이죠? 그렇다면 얘는 붙여 쓰는 거 맞네요. 한 단어네요.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2번 놀러 가면 안 되나요? 농담이죠? 안 됩니다. 한 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한 번이 아니야. 2번, 3번, 4번이야. 회를 말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반드시 띄어써야 되겠습니다. 한 번은 내 거리에 큰 사고를 낼 뻔했어. 2번은 내지 않았어. 3번은 냈어.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횟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나타내고 있는 3번은 반드시 띄어써야 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띄어쓰기가 잘못된 건 뭐냐 그랬어요? 계속해서 띄어쓰기 부분에서 문제가 동일할 거예요. 띄어쓰기가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이며 여러분들이 매 단어마다 공부했었던 그 단어들을 중심으로 제가 완벽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부가 안 돼서 잠깐 쉬고 있다 그랬어요. 공부가 안 돼서. 그러면 얘를 붙여 쓰느냐, 띄어 쓰느냐? 붙여 쓰는 거 맞습니다. 자식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붙였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 안 되어도 3명은 합격할 거야. 그랬어요. 이것도 뭔가 뜻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거 띄어 써야 되겠죠. 그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자식이 안 되다, 잘못되기를. 이 녀석은 의미가 어떤 의미? 잘못되기를. 그죠? 근데 얘는 뭐예요? 우리 중 안 되어도 3명은 합격할 것이다. 적어도.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의미에서 약간 벗어난 새로운 의미들을 가지면서 하나의 단어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공부가 안 된다라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것도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밥이 안 됐다. 밥이 아직 안 됐다. 그럼 뭐예요? 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얘는 되다 안 되다라는 것은 어떤 완성. 무슨 말 알겠습니까? 되다 안 되다라는 것은 밥이 지어져 완성이 되다와 같은 뭔가 되는 것이 있어요. 뭔가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경우에 공부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활하다, 원활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죠? 새로운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커녕 풀조차도 뭔지 알겠죠? 조사같이 안 생긴 녀석이죠? 요거에 현혹돼서 띄어쓰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띄어쓰지 않습니다. 사람 치고 붙였어야 됩니다. 쉿 하고 띄었어야 되겠죠. 쌀하며 이거 조사 같지 않게 생긴 녀석이라고 했죠. 이건 뭐예요? 이건 기본형이 하다예요. 하다의 기본형에다가 다를 떼고 고를 붙여서 어미 활용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죠? 품사가 동사로서 하나의 품사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 얘기는 결국 뭐죠? 동사라는 얘기입니다. 동사 품사니까 단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앞을 띄어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나왔네요. 같이를 함께라는 것과 한번 잘 보시라 그랬죠. 친구와 함께, 그죠? 친구와 함께, 선생님과 하는 것과 함께 하세요. 예상한 바와 함께. 얘네 둘 다 함께가 안 되는데요. 그럼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하는 것과 어떤 상황이 나와 있죠. 어떤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상한 바, 어떤 역시 상황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바와 그 다음에 것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일 경우에는 가치를 띄어쓰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형태상으로 보면 그냥 형태상으로 보면 와, 띠 이렇게 되고 있는 형태죠.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체언 뒤에 그냥 붙이게 됩니다. 그죠? 매일같이.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에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 보다예요, 보다. 누구보다 서로 보다 나아지려는 띄었어야 되겠죠. 나보다 그 다음 어디 갔습니까? 누구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나머지는 전부 다 비교를 나타내는 녀석이고 됐습니까? 이 녀석은 뭐예요? 한층 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만입니다. 만 시간을 나타내는 거 기억하자 그랬죠? 자, 그래서 5년 만에 시간 나타냈으니까 띄었어야 되죠. 한참 만에 시간 나타냈으니까 띄었습니다. 자, 시간과 관련된 녀석 띄어쓰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만도 요 녀석을 주의하세요. 요 녀석을 반드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어때요? 요거 붙죠, 그죠? 요거 붙는 거 일단 열심히 봐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앞말의 어떤 가능성이나 타당성을 얘기할 때 띵띵띵띵 할만, 그죠? 그래서 요것이 가능하며 앞에 있는 상황이 가능하며 타당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 타당하다,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쓸 때 만도 의점에서 띄었습니다. 제가 앞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만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요거 하나 더 청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예요? 어머니는 할머님, 할아버님께서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녀석은 붙여 쓰게 됩니다. 붙여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경우에는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그럼 빼도 상관이 없어요. 받아야 한다고. 그죠? 강조하는 보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들어갑니다. 문장의 띄어쓰기가 잘못된 건 뭐냐 그랬어요. 자, 대로예요. 법, 체언, 체언. 하는, 띄었어야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자, 그렇게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릴 뿐, 없다 뿐이지, 실력 뿐이다, 없다 뿐이지, 이거 리을드 썼으니까, 띄어쓰는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문장이 끝나버리죠. 그렇죠. 종결업이 나오면서 띄었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실력, 이건 뭐예요? 체언 뒤에 붙었으니까 당연히 붙여서 조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조사구나.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그에게 뭐를 가하기란 만큼, 뭐 붙었는지 보세요. 거리는 만큼, 됐죠? 나가는 만큼, 있는 만큼. 이거 이상하다. 전부 다 비슷비슷한데요? 요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뭐냐. 비슷비슷하지 않죠, 참.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얘네들은 전부 다 는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당연히 띄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겉체언이죠? 그죠? 얘 의존명사잖아요. 의존명사. 단 붙였어야 되겠네요. 정답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앞에 거 있고도 눈이 연속으로 이렇게 3번 나오다 보니까 다 같네요 라고 설명을 시작할 뻔 했습니다. 자, 그러나 얘는 체언이죠. 체언 의존명사. 그래서 뒤에 붙입니다. 어때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는 기본적인 의미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리면서 예문을 같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복잡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지금 만 하나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정말 띄어쓰기라는 게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을 해보시고 정리를 해보시면 제가 제시한 방법대로 정리하신다면 절대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띄어쓰기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